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기념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개인적인 얘기와 제가 소파이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를 처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기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저의 견해를 조금씩 더했는데 제가 볼 때 소파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생각이라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뭐 공감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도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결혼할 돈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2, 3년 뒤쯤에 할 것 같은데 그 비용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때 되면 아마 일단은 팔지 않을까 싶은데 못해도 한 3년 정도는 일단 들고 있을 계획이긴 하고요. 현재 평당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7달러쯤 됩니다. 물 타서 17인데 원래는 17.6 정도 됐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정말로 많은 소파이 관련 영상들의 내용들을 좀 종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주식의 비중으로 치면 소파이가 거의 올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라서 다른 종목이 하락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소파이에 많은 비중을 담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 여력이 되는 한 또 많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주식을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어, 좀 믿음이 좀 있어서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고 여러모로 핀테크가 좀 안 좋잖아요. 이게 핀테크 전반적으로 규제 이슈가 좀 있고 여러모로 고평가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성장성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시작해 보자면 제가 소파이를 꽤 많이 믿고 있고 거의 소파이 전문 유튜버가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확장성입니다. 네. 현재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서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 눈에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일단 주식 거래 기반으로 본다면 옵션, 뭐 마진, 그리고 선물 거래 등등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파이의 주요 고객층이 20, 30대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거의 이 연령층이라고 보는데 이 연령층은 우리랑 똑같지만 약간 고위험 상품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레버리지 상품이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한데 당연하겠지만 이런 거래들이 늘어날수록 거래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언제이냐가 중요한 것일 뿐 언젠간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파이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크게 헤쳐나가야 하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 투자나 주식 거래 쪽에서 더 많은 상품이 있지 않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 판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더 많은 상품이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 도입할 수 있는 또 도입해야만 하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암호화폐 쪽에서도 당연하겠지만 도입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트레이딩 쪽에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주식 거래 투자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성인데요.
성장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겠지만 교차 판매가 늘수록 고객 수가 느는 것 대비해서 상품 판매 비중이 월등히 높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고객 수가 뭐 2배, 3배 된다면 교차 판매 상품의 수는 4배, 5배, 6배 늘어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소파이의 고객 숫자 300만 내외 이게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등등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소파이에서 중요한 건 역시 교차 판매인데요. 이 교차 판매가 당연하겠지만 상품이 추가될수록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소파이가 고평가 받고 있는 그리고 고평가 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상품 쪽에서 매출이 높지 않지만 언젠가 이게 폭발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평생 금융 서비스입니다. 올인원 앱이라고 할 수 있죠. 교차 판매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조금 다른 결로 보면 어, 현재 소파이가 대출, 보험, 카드, 뭐 저축 등등을 하고 있는데 각 서비스가 물론 좋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기능적으로도 더 추가되어야 할 것도 많고 물론 본인들이 주장하기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옵션들도 많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평생금융이라는 건 고객이 평생 금융 지출, 저축, 경제적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자동차 관련 상품이 현재 랜턴에서 리파이낸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첫 차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소파이도 학자금도 리파이낸싱이죠. 어쨌든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이 무궁무진하고요. 결론적으로 대출 과정에서도 자동차나 아니면 앞으로 더 주택이나 추가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현재 직접 대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차터가 승인되면 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죄송해요. 이게 준비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차터가 되면 이게 가능한데 아마 한두 분기 더 못해도 세 분기 정도가 지나면 확실히 수익성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에 제가 금융 서비스랑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돈이 들어갈 만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꽤 큰 돈이 드는 금융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데 왜 가능하냐면 올인원 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파이에서 모두 가능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대출이 왜 반드시 출시된다고 보냐? 그리고 자동차 관련 소비, 그러니까 구입 등등도 역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동차 구입 등등. 왜냐면 소파이는 고객들이 취업을 한다면 가장 큰 첫 번째 소비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주택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현재 20, 30대가 나이가 든다면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여행 서비스도 추가 가능하고요. 집을 넓힌다고 하면 이사 관련 서비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만 이 정도고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큰 지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추가한다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결혼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대부분 대출 관련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결혼 대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행 대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현재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라서 현재까지는 대출 기업의 정체성이 좀 강하다면 나중이 된다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게 얘가 좀 길어지네요. 이걸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여행 대출이나 결혼 대출 등등이 있는데 이걸 소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 부분은 카드가 거의 전부입니다. 페이먼트 기업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페이먼트 기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부분의 비중이 너무 적어서. 다만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소비 부분까지 확장한다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 그럼 현재는 대출을 해줄 겐데 결혼식장도 잡아줄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근데 될 거라고 봐요. 한국은 이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뭐 택배도 예약하고 금융 서비스 앱에서 뭐 골프장도 예약하고 뭐 이런 서비스가 많습니다. 근데 언젠가 미국도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여행을 가고 싶다. 자, 여행 비용 대출해 줄게. 근데 나중이 된다면 여행 예약을 소파이에서 해줄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자동차 사고 싶어. 현재는 리파이낸싱입니다. 이미 구입한 사람들에게 더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아예 대출, 첫 대출 이거나 아이고 오타났네요. 대출이거나 그리고 네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제가 바라보는 소파이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완성이 돼야 소파이가 추구하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올인원 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투자, 저축, 그리고 뭐 있죠? 네, 뭐 소비 뭐 이런 게 쭉 있다면 현재까지는 투자나 대출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소파이의 사업 설명서 맨 위에 보시면 소비도 역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소파이의 소비 부분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언젠가 페이먼트 이 개념까지 흡수된다면 사실 당연하겠지만 갈릴레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 도입이나 서비스의 개발 여러모로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운데 다만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은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된다면 아마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로 소파이의 발전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찍다 보니까 이게 벌써 14분이 넘어가는데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2부에서 조금 나눠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일부러 나눌 계획은 없었는데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